안녕하십니까, 베타라이브입니다. 자, 오늘 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좀 시작이 되는데 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난타전을 거두던 최근이라 서로 상처가 지금 많고, 그리고 이제 시점도 매우 중요해졌어요. 기간도 이제 2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굉장히 시점도 중요하고, 미국도 트럼프가 내년 대선 재선을 위한 어떤 전초적인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뭐 실현 가능성 없지만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지금 봐원타라 중국도 그걸 좀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어제 우리가 휴장인 동안 이틀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뭐 미국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제는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었어요.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급락을 했었고, 어제는 올라왔는데 어제 올라온 것도 이유도 불분명하죠. 뭐 기대감, 뭐 그냥 기대감이죠. 자, 그저께는 사실 이상한 일이 있었죠. 또 자, 타나베 카드, 이슬람 소수민족 중국에 있는 이 억압을 끝내야 된다면서 이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한테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했어요. 이걸로 좀 크게 빠졌는데, 사실 미국이 이거 중국의 인권까지 관심을 가줄 만한 사실 여력은 지금 없어요. 그죠? 홍콩 문제는 개입할 수 있다고 쳐요. 왜?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제 이런 것들이 뭐 구금, 학대 이런 것들이 중국 관리하고 공산당 강부가 깊이 관련돼 있다 이러면서 그 간부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중국도 홍콩 내정 간섭에 대해서 미국한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거는 뭐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서 또 뭐 감식, 저번에도 많이 나왔는데 하이크비전이라는 회사가 있죠. 감시 카메라 CCTV 제조업체, 이런 것들 또 28개 중국 기관과 기업을 또 제재 리스트에 올렸어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미국 상무부 조치에 따라서 중국이 굉장히 좀 불쾌함을 내밀었는데, 인권 문제를 핑계 삼아서 공화국 뭐 이런 데들 제재를 하는 것들은 국제관계 기본 준칙 위반이다라고 엄격하게 좀 얘기를 했죠. 자, 이것들이 이제 오늘 재개되는 무역 협상에 또 노딜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또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이야 지금 카드가 좀 밀리니까 전체적인 힘에선 미국이 앞서지만 조급함에라는 불안정한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류어 총리도 그 얘기를 했었죠, 며칠 전에. 스몰 딜로 좀 밀고 가려는 그런 의미를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밤부터 11일까지 로버트 하이저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죠. 스티븐 무누신, 뭐 많이들 이름 들어보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길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길게 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미국 재무장관 이름을 외울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장관들 이름 나오는 사람들 보시면 요새 조국 장관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뭐 좋든 나쁘든 자꾸 언론에 나온다는 얘기죠. 뭔가 길어지고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협상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또 오늘 아침부터는 어두운 전망이 속속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10일, 11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그게 하루가 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하고 내일 새벽까지겠죠. 현지 시간으로. 그렇게만 딱 협상을 하고 워싱턴 DC를 떠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미리 실무 협상에서 아무것도 해놓지 못했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 이미 지금 사인할 게 없다는 얘기죠. 저번에도 그랬죠. 저번 회담에서도 좀 일찍 끝났어요. 기자회견도 좀 땡겼고.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루진 못했거든요. 합의에. 그죠?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해놓고 위에서는 검토하고 세부적인 거 논의하다가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테이블을 뒤엎거나
그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좀 테이블이 한 반 정도 깨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예측이 돼요. 자, 뭐 미국도 뭐 블랙리스트 올린 것도 그렇고, 중국 제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저께 중국 관리 비자 제한도 그렇고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중국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그냥 그걸로 때우려 그러죠. 농산물로 때우려 그래요. 농산물을 좀 더 사는 걸로 그렇게 하자, 상계 처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뭐 미국은 좀 얘기가 틀리죠. 미국은 지식재산권 문제가 지금 제일 크단 말이에요. 보조금 문제하고 산업보조금 문제. 근데 그런 것들은 중국은 굉장히 꺼려시하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네들 경제성장 늦추는데 자기네들이 사인한다는 건 뭐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차피 무역전쟁을 시작한 건 견제였단 말이에요. 그죠? 곧 G1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다는 공포감이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그게 뭐 거의 뭐 도장을 찍었죠. 왜냐하면 중국 2025는 결국은 중국 제조업 2025년이죠 원래는. 그거는 결국 2025년 이후에 자기들이 세계 최상 탑 국가에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으로서는 기분이 나빴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우위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더욱 노딜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자, 그거랑 차트를 연계해 볼 때는 어떠냐면 미국은 현재 신고가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죠. 신고가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무역전쟁 이러면서 자, 월봉을 딱 이렇게 보시고 중국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중국은 결국은 무역전쟁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자, 작년에만 25%가 빠졌죠. 작년에만. 자, 미국은 무역전쟁 양대국이죠. 자, 종가 마이너스 5%. 올해는 13% 오르고 있죠. 중국은 뭐 올해도 일단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3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낙폭이 커서 작년에. 자, 그만큼 피해는 사실 차트상으로도 피해는 결국은 아시아 국가 중국 전부 다 받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신고가를 오히려 갱신을 했었고 그런 차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은 무역전쟁을 끌고 갈 만한 여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다르죠. 미국도 슬슬 저번에 나온 제조업 PMI도 50.0 미만으로 나왔고 서비스업 PMI도 안 좋게 나오죠. 결국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슬슬 영향권에 받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트럼프는 지금 탄핵에 몰려 있고 그리고 내년 재선은 11월인데 적어도 선거 관리인단에 눈도장을 찍으려면 여름 8월 이전에는 뭔가 확실한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특히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뭐 이민자 정책, 그리고 이란 사태, 뭐 북한 비핵화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현 가능한 것들을 지금 서두르다 보니까 북한도 한번 찔러봤다가 안 되니까 없고, 이란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란을 제대로 짓누르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군사적 옵션 외에는 지금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란도.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무역 협상에 올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결국은 그 협상권을 내주고 불합리한 그런 계약에 사인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전부 더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무역 협상을 기대한 것도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강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트럼프가 막판에는 뭐 우리는 합의할 수 있다, 좋은 뭐 기회다, 중국은 오히려 더 자기 생각보다 더 원하고 있다라고 멘트를 쳤지만 결국은 중국도 넘어가질 않죠. 중국도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얘도 어제 그 일이 난 이후에도 중국도 지지력이 좋았던 거예요. 예. 이젠 뭐예요? 예. 글로벌 증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는 거죠. 예. 자, 무역 협상 노딜로 빈손으로 돌아가도 다시 여기를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포인트를, 그죠? 그리고 진정되고 결국은 뭐예요? 오히려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로 끌고 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우리나라 지금 증시를 보면 현재 시간 9시 51분이고요. 오늘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초반에. 그죠? 꼬리는 달고 있는데 상당히 압력이 높았죠. 자, 선물에 의한 매도가 지금 굉장히 세요. 선물이 한번 폭락이 나오면서 선물 차트를 잠시 보시면 1번 라인 여기를 깼었어요. 그죠? 저가를 확 낮췄죠. 267.0까지 잠깐 이탈하면서 좀 과도한 하락을 좀 보였죠. 사실 화요일은 과도한 상승임에 맞아요. 화요일날 이렇게 튈 필요가 없음에도 사실 올린 것들은 그냥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 나온 거 3분기 이거랑 좀 맞물렸다고 좀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화요일도 오늘도 사실 미국 외국계 선물의 장난에 의한 이런 것들을 휘둘리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자, 어쨌든 무역 협상이 뭐 내일 최악의 사태가 나오면 2천을 이탈할 거예요. 잠시. 그리고 내일 만약에 내일까지 협상이 안 되고 정말 끝난다. 오늘 그냥 끝난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하루짜리로 끝난다 그러면 2천을 살짝 이탈하는 또 모습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완벽하게 지금 되돌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추세선을 보면. 그죠? 닫고 밀리고 돌파하면 어때요? 이런 쪽 한번 보세요. 돌파하면 다시 회귀하죠. 얼로 밑으로. 이 추세선으로 회귀해요. 이만큼 빠지죠. 여기 대입해보면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죠? 이 크기만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요 크기 올리면 요 크기만큼 또 빠져요. 그죠? 자, 이거 크기만큼 빠진 게 이거 크기만큼 올랐어요. 그죠? 요로 회귀하고 요렇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죠? 이럴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여기부터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커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곡선의 관리라면 여기서부터는 직선의 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천, 뭐 내일 뭐 최악의 사태가 나와도 2천을 이탈하고 어떻게 되돌림을 하느냐,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좀 별개긴 하지만 오늘도 코스피에 비해 반만 빠진 이유는 간단하죠. 오늘은 초대형주 위주로 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3% 넘게 밀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시가 다시 왔는데도 1.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더 견딜 수 없는 지금 시장이다. 오늘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무역 협상이 이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제 결국은 이제 화살은 날아갔고요. 시위는 당겨졌어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어떻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물론 만약에 또 좋은 협상 딜이 나올 수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의 정황으로 봐선, 그리고 과거의 히스토리를 봐서는 좀 어렵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로 붙이고 땡기고 하는 이런 회귀 능력을 한번 또 볼 때가 된 거예요. 그죠? 이미 단기적으로 봐도 좀 눌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다시 터닝을 할 건가. 시장은 이미 사실 각오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될 거라는 거.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이번에 무역 협상 이후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거나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카톡방 클릭하셔서 카톡방 같이 오셔서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